안녕하세요, 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 산 차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약 한 달 전에 새로 산 신차는 바로 아우디 Q4 이트론이라는 전기차입니다. 이 차를 사기까지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사게 되었고요. 근데 일단 리뷰에 앞서서 제가 이전에 타던 차는 국산 중형 세단이었고 10년이 넘은 차였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나오는 차는 어떤 거를 사든 아마 다 저는 만족을 하고 좋아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디 Q4 이트론의 첫 번째 장점, 일단 이쁘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차 잘 몰라요. 마력이 어떻고 제로백이 어떻고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어요. 저는 어차피 시내 주행만 하잖아요. 차의 성능 같은 거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차가 얼마나 이쁘냐, 주행감이 얼마나 편하냐, 내가 운전하기가 얼마나 쉽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우디 Q4 이트로는요, 일단 디자인이 완전 제 취향이었어요. 요즘 전기차들 보면 너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 아직 하나도 이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우디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부 디자인이 딱 제 취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러 갈 때도 기분이 좋고, 타고 있는 중에도 기분이 좋고, 내릴 때도 기분이 좋아요. 차를 보면은 항상 기분이 좋은 거죠. 차가 이쁘니까. 저는 디자인도 물론 개치지만 차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이 차의 장점. 생각보다 실내 공간이 넉넉하다. 이게 아마 전기차로 개발이 된 차들은 엔진을 놓을 공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 엔진 차들보다 실내 공간이 좀 넓게 나온다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차를 살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은 2열에 앉았는데 제 무릎 앞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아이가 둘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차를 써야 되고 2열에는 카시트를 2개를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의 차는요, 아이들이 카시트에 앉아서 발을 구르거나 이러면 이 시트 등받이에 발이 닿아가지고 시트가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2열의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넓게 빠져가지고 카시트를 놓고 아이들을 앉혀도 그 공간이 무리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폭은 좁기는 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전에는 카시트 2개를 설치하고 나서 가운데에 제가 앉으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앉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운데에 앉으려면 제가 어깨를 좀 좁혀가지고 끼워 넣듯이 들어가야지만 앉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폭이 좀 좁구나 하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준중형 SUV 치고는 실내 공간이 정말 넓게 빠졌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장점? 생각보다 주행감이 굉장히 좋다? 이게 전기차를 전 처음 타본 거기는 한데 전기차가 엑셀을 밟아야지만 나가고 엑셀에서 발을 띄면 급격하게 속도가 줄거나 이래서 내연기관 차를 타다가 전기차를 타면은 이 주행이 어색해서 익숙해져야 된다고도 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 차가 모드를 뭐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드라이브 모드로 하느냐 아니면 B 모드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D 모드로 해놓는 경우에는 정말 예전에 타던 차들이랑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요. 주행감이 굉장히 좋고 엑셀에서 발을 좀 떼어도 급격하게 속도가 줄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전기차인데 별로 주행감이 이전과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에 굉장히 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는 진짜로 그렇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회전 반경이 굉장히 좁아요. 핸들을 돌리다 보면 이게 여기까지 돌아가? 할 정도로 차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운전하기 편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큰 차가 부담스럽고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유턴할 때도 일단 너무 편하고요. 왜냐면은 이게 회전 반경이 좁아가지고 잘 도르니까. 이게 유턴할 때뿐만이 아니라 주차할 때도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차가 밖에서 보기에는 커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SUV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차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차하거나 운전을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잘 하고 있어요. 외에도 여러 가지 드라이버를 위한 기능들, HUD라고 해서 창문에 내가 지금 속도랑 차선을 잘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랑 연결을 하면은 내가 갈 길도 앞에 알려주고 하던데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여튼 이런 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충돌 방지라든지 그런 옵션들은 요즘에 나오는 차들도 다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처음에 저는 트렁크가 엄청 작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용량으로 보면 예전에 타던 세단이랑 트렁크 용량이 다르지는 않은데 실제로 쓰려니까 엄청 작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에 타던 세단은 바닥 면적이 넓고 위에가 이제 넓지가 않았는데 이거는 바닥 면적이 좁고 위에가 넓으니까 용량은 같아도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이 되게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위에 있던 커버도 떼버리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도 판 같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다 떼버렸어요. 이제서야 트렁크 공간이 조금 쓸만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작은 SUV라서 그런지 트렁크 공간이 막 엄청 넓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핸드폰이랑 차랑 연결이 되는 그게 뭔가 그 방법이나 이런 게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뭔가 원활하지 않고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면 이제 그나마 낫기는 한데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차랑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쓰던 버릇이 안 돼가지고 저는 그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남편이랑 차를 같이 쓰니까 남편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타자마자 블루투스로 제 핸드폰으로 연결이 돼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